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깊은 갈등의 늪에 빠지게 되는 관계도 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면의 가치보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을 중요시했던 한 시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지켜낸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식당을 일궈낸 30대 여성입니다. 20대에 아주 작은 가게로 시작해 지금은 여러 개의 분점을 운영하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제 전 남편은 저희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배송기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순박한 모습에 끌려 연애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홀로 그를 키운 어머니, 즉 저의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시어머니는 참으로 곱고 교양 있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시어머니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 즉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작 당신의 내면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말이죠. 반면 저는 겉모습보다는 제 자신에게 떳떳하고 내실이 단단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가치관은 결국 사사건건 부딪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너는 이제 30 줄에 들어선 애가 그 옷차림이 뭐니? 아무리 장사하는 사람이라지만 그래도 보는 눈이 있는데 옷은 좀 제대로 갖춰 입고 다녀야지. 결혼하고 나서 운동복이나 청바지 말고는 멀끔하게 차려입은 걸 본 적이 없다. 다른 집 아가씨들은 예쁘게 화장도 하고 꾸미고 다니는데 넌 어쩜 그리 민낯으로 다니니? 너만 모르는 거지. 뒤에서 다들 너보고 수군거린다. 돈만 벌면 뭐하니? 행색이 꼭 산거지 같은데. 어머님, 제 모습이 어때서 그러세요? 이 정도면 일하기 편하면서도 깔끔한 거 아닌가요? 식당 일은 몸으로 하는 건데 정장 차려입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직원들 보기에도 민망하죠. 그런 정신머리로 사니까 장사가 그 모양인 거다. 사장이 그래선 들어올 복도 달아나는 거야. 남들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니? 처음부터 내실이 꽉 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남들 보기에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먼저지. 내가 틀린 말했니?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신 아들과 저를 비교하기까지 했죠. 우리 아들 봐라. 납품일 하느라 작업복 입고 다녀도 밖에 나갈 땐 얼마나 깔끔하게 하고 다니니. 넌 그런 센스가 없어. 어머님,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마 제 남편이요? 어머님께 숨겨둔 다른 아들이라도 계신 줄 알았네요. 남편 옷장엔 온통 등산복밖에 없는 거 모르세요? 제가 옷 좀 사 입으라고 돈을 줘도 기어코 등산복만 사오는 사람이에요. 365일 히말라야 원정이라도 갈 사람 같다니까요. 내가 뭘 모르는구나. 우리 아들은 그런 걸 입어도 태가 나지 않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잖아. 옷걸이가 좋으니 뭘 입어도 멋있지. 근데 너는 키도 자그마한 애가 펑퍼짐한 운동복만 입고 있으니 꼭 어른 옷 빌려 입은 애 같다. 내가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쓴소리를 해주겠니? 다른 사람들은 다 뒤에서 비웃고 다닐 거다. 기가 막혔습니다.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른 사람들은 다 저보고 옷 잘 입는다고 칭찬해요.
그리고 남편이 키가 크고 잘생겼다니요. 저랑 키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벌써 배가 나와서 다들 40대로 보는 거려. 어머님이 자꾸 멋있다, 잘생겼다 하시니까 정말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관리를 안 하잖아요. 제가 더 답답합니다. 아이고, 얘는 제 남편 예쁘다고는 못할 망정 밉다고 흉을 보내. 그렇게 심보를 곱게 못 쓰니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적하고 당신의 기준에 저를 맞추려 했습니다. 마치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 만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죠.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새로 개업한 식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음식 맛있자네, 반찬이 부실하네, 투덜거리시던 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사장님이 음식 맛에 대해 묻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저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맛집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좀 입맛이 깐깐해서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 더 그런가 봐요. 아까 음식이 전체적으로 좀 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가게가 더 잘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는 마세요.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사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음식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니, 너 아까 짜다고 하지 않았니? 내 착각인가? 아이고, 아니면 말고, 아니라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정색까지 하니. 민망하게 남편 역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른에게 정색한다며 저를 나무랐죠. 당신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욱해. 엄마가 오해하셨나 보지. 창피하게 밖에서 어른한테 그러는 거 보기 안 좋잖아. 그 순간 저는 깊은 배신감과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로 저를 깎아내리는 시어머니와 그런 상황을 외면하고 오히려 저를 탓하는 남편. 이 결혼 생활이 과연 옳은 것인지 처음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아주 나쁜 며느리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댁에 손님이라도 오는 날이면 시어머니의 연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구나. 인사드려라. 이 집 아주머니 잠깐 오셨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늘 고생 많았지? 내가 너 주려고 반찬 좀 해놨다. 너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까봐. 이거 가져가서 며칠 편하게 밥 먹어. 다 먹으면 또 말하고. 내가 언제든지 해줄 테니 부담 갖지 마라. 친정 엄마처럼 생각해. 이 집 아주머니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새댁은 참 복도 많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반찬까지 다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정말 좋은 시어머니 만났어.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챙겨주시는 반찬은 제가 전혀 먹지 않는 오직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편식이 심해 결국 그 반찬들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여러 번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꼭 누군가 보는 앞에서만 저를 불러 반찬을 챙겨주며 희생적인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시어머니로 소문이 났고 저는 복에 겨운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가고 나면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야, 너는 배가 그게 뭐니? 여자가 관리를 안 하면 내 남편이 좋아하겠니? 밖에는 예쁘고 날씬한 여자들이 널렸는데, 그리고 아까 동네 사람들 보는데 그 후줄근한 차림으로 오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제게 하실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드님한테 하셔야죠. 저는 매일 운동이라도 하지만 남편은 술만 마시잖아요. 그리고 제 옷차림이 어때서요? 그렇게 차려입는 며느리가 좋으셨으면 애초에 사무직 며느리를 보시지 그러셨어요.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리고 우리 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주면 될 거 아니니 모든 것은 제 탓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도 배가 나오는 것도 모두 제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라는 논리였죠.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며 점점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몇백만 원이 백화점에서 결제된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묻자 그는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명품 가방을 사드렸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신이잖아. 저번부터 갖고 싶어 하시던 가방이 마침 할인하길래 샀어. 당신한테도 고맙다고 전화하신다던데 깜빡하셨나 보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 명품 지갑 하나를 선물했을 때 집안 거덜낼 일 있냐며 저를 몰아세웠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전화 한 통으로 넘어갔잖아. 그래놓고 어머님께는 말도 없이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드려? 당신 정말 뻔뻔하다. 장인,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아? 우리 엄마는 혼자서 고생고생하며 나 키우셨어.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시집와서 명절 음식 한 번 안 하고 편하게 살면서 그 정도도 이해 못해? 기가 막혔습니다. 명절 음식을 안 하는 대신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 시어머니의 운전기사 노릇과 하녀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직 자신의 어머니만 가엾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가엾고 안타까운 어머님, 당신이 가서 잘 모시고 살아.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그날 이후 저희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싹싹 빌며 매달렸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저는 가게 확장에 집중하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직원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급히 가게로 달려가 보니 6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단체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막 나가려던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달려가 시어머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가게는 안 보고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나타나? 내가 내 가게 홍보 좀 해줬다.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리길래 사람들 좀 데려왔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음식값은 왜 계산 안 하고 그냥 가세요? 오늘 음식값 800만 원입니다. 60명이나 되는 분들 데리고 와서 공짜로 식사하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뭐, 돈을 내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라. 내가 내 가게에 얼마나 큰 투자를 해준 건데. 그리고 시어머니 지인들한테 이따위로 대접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니?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 이혼한 지 1년 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남이에요. 무전취식으로 신고당하기 싫으면 당장 돈 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대뜸 저에게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엄마를 망신줘? 그깟 밥값 내가 나중에 주면 될 거 아니야. 그깟 밥값. 당신 엄마가 우리 가게 와서 공짜로 밥 먹고 간 게 이번이 처음인 줄 알아? 내가 없을 때만 골라서 몇 번이나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 CCTV 영상이랑 장부 다 정리해놨어. 이번 것만 800만 원이야. 그동안 먹고 간 것까지 전부 청구할 테니 각오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 우리 이혼하기 전부터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더라? 그것까지 전부 위자료 청구 소송 넣을 거니까 당신네 모자 건강한 콩밥 질리도록 먹을 준비나 해. 전화기 너머로 전 남편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는 곧바로 태도를 바꾸어 미안하다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 증거는 명백했고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무전 취식 또한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그들 모자는 모든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막대한 음식값과 위자료를 물어주느라 집까지 팔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겉모습과 체면을 그토록 중시하던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복수가 너무 가혹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저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단단함과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저는 그 길고 아픈 시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나 자신에게 떳떳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안과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깊은 갈등의 늪에 빠지게 되는 관계도 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면의 가치보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을 중요시했던 한 시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지켜낸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식당을 일궈낸 30대 여성입니다. 20대에 아주 작은 가게로 시작해 지금은 여러 개의 분점을 운영하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제 전 남편은 저희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배송기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순박한 모습에 끌려 연애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홀로 그를 키운 어머니, 즉 저의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시어머니는 참으로 곱고 교양 있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시어머니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 즉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작 당신의 내면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말이죠. 반면 저는 겉모습보다는 제 자신에게 떳떳하고 내실이 단단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가치관은 결국 사사건건 부딪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너는 이제 30 줄에들어선 애가 그 옷차림이 뭐니? 아무리 장사하는 사람이라지만 그래도 보는 눈이 있는데 옷은 좀 제대로 갖춰 입고 다녀야지. 결혼하고 나서 운동복이나 청바지 말고는 멀끔하게 차려입은 걸 본 적이 없다.
다른 집 아가씨들은 예쁘게 화장도 하고 꾸미고 다니는데 넌 어쩜 그리 민낯으로 다니니? 너만 모르는 거지. 뒤에서 다들 너보고 수군거린다. 돈만 벌면 뭐하니? 행색이 꼭 산거지 같은데. 어머님, 제 모습이 어때서 그러세요? 이 정도면 일하기 편하면서도 깔끔한 거 아닌가요? 식당 일은 몸으로 하는 건데 정장 차려입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직원들 보기에도 민망하죠. 그런 정신머리로 사니까 장사가 그 모양인 거다. 사장이 그래선 들어올 복도 달아나는 거야. 남들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니? 처음부터 내실이 꽉 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남들 보기에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먼저지. 내가 틀린 말했니?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신 아들과 저를 비교하기까지 했죠. 우리 아들 봐라. 납품일 하느라 작업복 입고 다녀도 밖에 나갈 땐 얼마나 깔끔하게 하고 다니니. 넌 그런 센스가 없어. 어머님,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마 제 남편이요? 어머님께 숨겨둔 다른 아들이라도 계신 줄 알았네요. 남편 옷장엔 온통 등산복밖에 없는 거 모르세요? 제가 옷 좀 사 입으라고 돈을 줘도 기어코 등산복만 사오는 사람이에요. 365일 히말라야 원정이라도 갈 사람 같다니까요. 내가 뭘 모르는구나. 우리 아들은 그런 걸 입어도 태가 나지 않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잖아. 옷걸이가 좋으니 뭘 입어도 멋있지. 근데 너는 키도 자그마한 애가 펑퍼짐한 운동복만 입고 있으니 꼭 어른 옷 빌려 입은 애 같다. 내가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쓴소리를 해주겠니? 다른 사람들은 다 뒤에서 비웃고 다닐 거다. 기가 막혔습니다.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른 사람들은 다 저보고 옷 잘 입는다고 칭찬해요. 그리고 남편이 키가 크고 잘생겼다니요. 저랑 키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벌써 배가 나와서 다들 40대로 보는 거려. 어머님이 자꾸 멋있다, 잘생겼다 하시니까 정말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관리를 안 하잖아요. 제가 더 답답합니다. 아이고, 얘는 제 남편 예쁘다고는 못할 망정 밉다고 흉을 보내. 그렇게 심보를 곱게 못 쓰니 될 일도 안 되는 거다.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적하고 당신의 기준에 저를 맞추려 했습니다. 마치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 만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죠.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새로 개업한 식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음식 맛있자네, 반찬이 부실하네, 투덜거리시던 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사장님이 음식 맛에 대해 묻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저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맛집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좀 입맛이 깐깐해서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 더 그런가 봐요. 아까 음식이 전체적으로 좀 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가게가 더 잘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는 마세요.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사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음식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니, 너 아까 짜다고 하지 않았니? 내 착각인가? 아이고, 아니면 말고.
아니라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정색까지 하니. 민망하게 남편 역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른에게 정색한다며 저를 나무랐죠. 당신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욱해. 엄마가 오해하셨나 보지. 창피하게 밖에서 어른한테 그러는 거 보기 안 좋잖아. 그 순간 저는 깊은 배신감과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로 저를 깎아내리는 시어머니와 그런 상황을 외면하고 오히려 저를 탓하는 남편. 이 결혼 생활이 과연 옳은 것인지 처음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아주 나쁜 며느리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댁에 손님이라도 오는 날이면 시어머니의 연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구나. 인사드려라. 이 집 아주머니 잠깐 오셨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늘 고생 많았지? 내가 너 주려고 반찬 좀 해놨다. 너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까봐. 이거 가져가서 며칠 편하게 밥 먹어. 다 먹으면 또 말하고. 내가 언제든지 해줄 테니 부담 갖지 마라. 친정 엄마처럼 생각해. 이 집 아주머니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새댁은 참 복도 많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반찬까지 다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정말 좋은 시어머니 만났어.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챙겨주시는 반찬은 제가 전혀 먹지 않는 오직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편식이 심해 결국 그 반찬들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여러 번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꼭 누군가 보는 앞에서만 저를 불러 반찬을 챙겨주며 희생적인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시어머니로 소문이 났고 저는 복에 겨운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가고 나면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야, 너는 배가 그게 뭐니? 여자가 관리를 안 하면 내 남편이 좋아하겠니? 밖에는 예쁘고 날씬한 여자들이 널렸는데, 그리고 아까 동네 사람들 보는데 그 후줄근한 차림으로 오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제게 하실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드님한테 하셔야죠. 저는 매일 운동이라도 하지만 남편은 술만 마시잖아요. 그리고 제 옷차림이 어때서요? 그렇게 차려입는 며느리가 좋으셨으면 애초에 사무직 며느리를 보시지 그러셨어요.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리고 우리 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주면 될 거 아니니 모든 것은 제 탓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도 배가 나오는 것도 모두 제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라는 논리였죠.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며 점점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몇백만 원이 백화점에서 결제된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묻자 그는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명품 가방을 사드렸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신이잖아. 저번부터 갖고 싶어 하시던 가방이 마침 할인하길래 샀어. 당신한테도 고맙다고 전화하신다던데 깜빡하셨나 보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 명품 지갑 하나를 선물했을 때 집안 거덜낼 일 있냐며 저를 몰아세웠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전화 한 통으로 넘어갔잖아. 그래놓고 어머님께는 말도 없이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드려? 당신 정말 뻔뻔하다. 장인,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아? 우리 엄마는 혼자서 고생고생하며 나 키우셨어.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시집와서 명절 음식 한 번 안 하고 편하게 살면서 그 정도도 이해 못해? 기가 막혔습니다. 명절 음식을 안 하는 대신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 시어머니의 운전기사 노릇과 하녀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직 자신의 어머니만 가엾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가엾고 안타까운 어머님, 당신이 가서 잘 모시고 살아.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그날 이후 저희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싹싹 빌며 매달렸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저는 가게 확장에 집중하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직원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급히 가게로 달려가 보니 6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단체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막 나가려던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달려가 시어머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가게는 안 보고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나타나? 내가 내 가게 홍보 좀 해줬다.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리길래 사람들 좀 데려왔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음식값은 왜 계산 안 하고 그냥 가세요? 오늘 음식값 800만 원입니다. 60명이나 되는 분들 데리고 와서 공짜로 식사하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뭐? 돈을 내라고? 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라. 내가 내 가게에 얼마나 큰 투자를 해준 건데. 그리고 시어머니 지인들한테 이따위로 대접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니?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 이혼한 지 1년 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남이에요. 무전취식으로 신고당하기 싫으면 당장 돈 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대뜸 저에게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엄마를 망신줘? 그깟 밥값 내가 나중에 주면 될 거 아니야. 그깟 밥값. 당신 엄마가 우리 가게 와서 공짜로 밥 먹고 간 게 이번이 처음인 줄 알아? 내가 없을 때만 골라서 몇 번이나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 CCTV 영상이랑 장부 다 정리해놨어. 이번 것만 800만 원이야. 그동안 먹고 간 것까지 전부 청구할 테니 각오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 우리 이혼하기 전부터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더라? 그것까지 전부 위자료 청구 소송 넣을 거니까 당신네 모자 건강한 콩밥 질리도록 먹을 준비나 해. 전화기 너머로 전 남편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는 곧바로 태도를 바꾸어 미안하다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 증거는 명백했고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무전취식 또한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그들 모자는 모든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막대한 음식값과 위자료를 물어주느라 집까지 팔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겉모습과 체면을 그토록 중시하던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복수가 너무 가혹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저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단단함과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저는 그 길고 아픈 시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나 자신에게 떳떳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안과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깊은 갈등의 늪에 빠지게 되는 관계도 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면의 가치보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을 중요시했던 한 시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지켜낸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식당을 일궈낸 30대 여성입니다. 20대에 아주 작은 가게로 시작해 지금은 여러 개의 분점을 운영하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제 전 남편은 저희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배송기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순박한 모습에 끌려 연애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홀로 그를 키운 어머니, 즉 저의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시어머니는 참으로 곱고 교양 있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시어머니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 즉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작 당신의 내면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말이죠. 반면 저는 겉모습보다는 제 자신에게 떳떳하고 내실이 단단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가치관은 결국 사사건건 부딪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너는 이제 30 줄에 들어선 애가 그 옷차림이 뭐니? 아무리 장사하는 사람이라지만 그래도 보는 눈이 있는데 옷은 좀 제대로 갖춰 입고 다녀야지. 결혼하고 나서 운동복이나 청바지 말고는 멀끔하게 차려입은 걸 본 적이 없다. 다른 집 아가씨들은 예쁘게 화장도 하고 꾸미고 다니는데 넌 어쩜 그리 민낯으로 다니니? 너만 모르는 거지. 뒤에서 다들 너보고 수군거린다. 돈만 벌면 뭐하니? 행색이 꼭 산거지 같은데. 어머님, 제 모습이 어때서 그러세요? 이 정도면 일하기 편하면서도 깔끔한 거 아닌가요? 식당 일은 몸으로 하는 건데 정장 차려입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직원들 보기에도 민망하죠. 그런 정신머리로 사니까 장사가 그 모양인 거다. 사장이 그래선 들어올 복도 달아나는 거야. 남들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니? 처음부터 내실이 꽉 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남들 보기에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먼저지. 내가 틀린 말했니?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신 아들과 저를 비교하기까지 했죠. 우리 아들 봐라. 납품일 하느라 작업복 입고 다녀도 밖에 나갈 땐 얼마나 깔끔하게 하고 다니니. 넌 그런 센스가 없어. 어머님,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마 제 남편이요? 어머님께 숨겨둔 다른 아들이라도 계신 줄 알았네요. 남편 옷장엔 온통 등산복밖에 없는 거 모르세요? 제가 옷 좀 사 입으라고 돈을 줘도 기어코 등산복만 사오는 사람이에요. 365일 히말라야 원정이라도 갈 사람 같다니까요. 내가 뭘 모르는구나. 우리 아들은 그런 걸 입어도 태가 나지 않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잖아. 옷걸이가 좋으니 뭘 입어도 멋있지. 근데 너는 키도 자그마한 애가 펑퍼짐한 운동복만 입고 있으니 꼭 어른 옷 빌려 입은 애 같다. 내가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쓴소리를 해주겠니? 다른 사람들은 다 뒤에서 비웃고 다닐 거다. 기가 막혔습니다.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른 사람들은 다 저보고 옷 잘 입는다고 칭찬해요. 그리고 남편이 키가 크고 잘생겼다니요. 저랑 키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벌써 배가 나와서 다들 40대로 보는 거려. 어머님이 자꾸 멋있다, 잘생겼다 하시니까 정말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관리를 안 하잖아요. 제가 더 답답합니다. 아이고, 얘는 제 남편 예쁘다고는 못할 망정 밉다고 흉을 보내. 그렇게 심보를 곱게 못 쓰니 될 일도 안 되는 거다.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적하고 당신의 기준에 저를 맞추려 했습니다. 마치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 만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죠.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새로 개업한 식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음식 맛있자네, 반찬이 부실하네, 투덜거리시던 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사장님이 음식 맛에 대해 묻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저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맛집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좀 입맛이 깐깐해서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 더 그런가 봐요. 아까 음식이 전체적으로 좀 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가게가 더 잘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는 마세요.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사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음식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니, 너 아까 짜다고 하지 않았니? 내 착각인가? 아이고, 아니면 말고, 아니라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정색까지 하니. 민망하게 남편 역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른에게 정색한다며 저를 나무랐죠. 당신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욱해. 엄마가 오해하셨나 보지. 창피하게 밖에서 어른한테 그러는 거 보기 안 좋잖아. 그 순간 저는 깊은 배신감과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로 저를 깎아내리는 시어머니와 그런 상황을 외면하고 오히려 저를 탓하는 남편. 이 결혼 생활이 과연 옳은 것인지 처음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아주 나쁜 며느리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댁에 손님이라도 오는 날이면 시어머니의 연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구나. 인사드려라. 이 집 아주머니 잠깐 오셨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늘 고생 많았지? 내가 너 주려고 반찬 좀 해놨다. 너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까봐. 이거 가져가서 며칠 편하게 밥 먹어. 다 먹으면 또 말하고. 내가 언제든지 해줄 테니 부담 갖지 마라. 친정 엄마처럼 생각해. 이 집 아주머니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새댁은 참 복도 많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반찬까지 다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정말 좋은 시어머니 만났어.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챙겨주시는 반찬은 제가 전혀 먹지 않는 오직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편식이 심해 결국 그 반찬들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여러 번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꼭 누군가 보는 앞에서만 저를 불러 반찬을 챙겨주며 희생적인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시어머니로 소문이 났고 저는 복에 겨운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가고 나면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야, 너는 배가 그게 뭐니? 여자가 관리를 안 하면 내 남편이 좋아하겠니? 밖에는 예쁘고 날씬한 여자들이 널렸는데, 그리고 아까 동네 사람들 보는데 그 후줄근한 차림으로 오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제게 하실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드님한테 하셔야죠. 저는 매일 운동이라도 하지만 남편은 술만 마시잖아요. 그리고 제 옷차림이 어때서요? 그렇게 차려입는 며느리가 좋으셨으면 애초에 사무직 며느리를 보시지 그러셨어요.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리고 우리 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주면 될 거 아니니 모든 것은 제 탓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도 배가 나오는 것도 모두 제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라는 논리였죠.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며 점점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몇백만 원이 백화점에서 결제된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묻자 그는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명품 가방을 사드렸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신이잖아. 저번부터 갖고 싶어 하시던 가방이 마침 할인하길래 샀어. 당신한테도 고맙다고 전화하신다던데 깜빡하셨나 보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 명품 지갑 하나를 선물했을 때 지방 거덜낼 일 있냐며 저를 몰아세웠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전화 한 통으로 넘어갔잖아. 그래놓고 어머님께는 말도 없이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드려? 당신 정말 뻔뻔하다. 장인,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아? 우리 엄마는 혼자서 고생고생하며 나 키우셨어.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시집와서 명절 음식 한 번 안 하고 편하게 살면서 그 정도도 이해 못해? 기가 막혔습니다. 명절 음식을 안 하는 대신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 시어머니의 운전기사 노릇과 하녀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직 자신의 어머니만 가엾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가엾고 안타까운 어머님, 당신이 가서 잘 모시고 살아.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그날 이후 저희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싹싹 빌며 매달렸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저는 가게 확장에 집중하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직원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급히 가게로 달려가 보니 60명은 좋기 넘어 보이는 단체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막 나가려던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달려가 시어머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가게는 안 보고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나타나? 내가 내 가게 홍보 좀 해줬다.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리길래 사람들 좀 데려왔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음식값은 왜 계산 안 하고 그냥 가세요? 오늘 음식값 800만 원입니다. 60명이나 되는 분들 데리고 와서 공짜로 식사하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뭐, 돈을 내라고? 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라. 내가 내 가게에 얼마나 큰 투자를 해준 건데. 그리고 시어머니 지인들한테 이따위로 대접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니?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 이혼한 지 1년 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남이에요. 무전취식으로 신고당하기 싫으면 당장 돈 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대뜸 저에게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엄마를 망신줘? 그깟 밥값 내가 나중에 주면 될 거 아니야. 그깟 밥값. 당신 엄마가 우리 가게 와서 공짜로 밥 먹고 간 게 이번이 처음인 줄 알아? 내가 없을 때만 골라서 몇 번이나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 CCTV 영상이랑 장부 다 정리해놨어. 이번 것만 800만 원이야. 그동안 먹고 간 것까지 전부 청구할 테니 각오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 우리 이혼하기 전부터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더라? 그것까지 전부 위자료 청구 소송 넣을 거니까 당신네 모자 건강한 콩밥 질리도록 먹을 준비나 해. 전화기 너머로 전 남편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는 곧바로 태도를 바꾸어 미안하다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 증거는 명백했고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무전 취식 또한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그들 모자는 모든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막대한 음식값과 위자료를 물어주느라 집까지 팔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겉모습과 체면을 그토록 중시하던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복수가 너무 가혹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저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단단함과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저는 그 길고 아픈 시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나 자신에게 떳떳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안과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깊은 갈등의 늪에 빠지게 되는 관계도 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면의 가치보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을 중요시했던 한 시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지켜낸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식당을 일궈낸 30대 여성입니다. 20대에 아주 작은 가게로 시작해 지금은 여러 개의 분점을 운영하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제 전 남편은 저희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배송기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순박한 모습에 끌려 연애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홀로 그를 키운 어머니, 즉 저의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시어머니는 참으로 곱고 교양 있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시어머니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 즉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작 당신의 내면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말이죠. 반면 저는 겉모습보다는 제 자신에게 떳떳하고 내실이 단단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가치관은 결국 사사건건 부딪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너는 이제 30 줄에 들어선 애가 그 옷차림이 뭐니? 아무리 장사하는 사람이라지만 그래도 보는 눈이 있는데 옷은 좀 제대로 갖춰 입고 다녀야지.
결혼하고 나서 운동복이나 청바지 말고는 멀끔하게 차려입은 걸 본 적이 없다. 다른 집 아가씨들은 예쁘게 화장도 하고 꾸미고 다니는데 넌 어쩜 그리 민낯으로 다니니? 너만 모르는 거지. 뒤에서 다들 너 보고 수군거린다. 돈만 벌면 뭐 하니? 행색이 꼭 산거지 같은데. 어머님, 제 모습이 어때서 그러세요? 이 정도면 일하기 편하면서도 깔끔한 거 아닌가요? 식당 일은 몸으로 하는 건데 정장 차려입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직원들 보기에도 민망하죠. 그런 정신머리로 사니까 장사가 그 모양인 거다. 사장이 그래선 들어올 복도 달아나는 거야. 남들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니? 처음부터 내실이 꽉 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남들 보기에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먼저지. 내가 틀린 말 했니?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신 아들과 저를 비교하기까지 했죠. 우리 아들 봐라. 납품일 하느라 작업복 입고 다녀도 밖에 나갈 땐 얼마나 깔끔하게 하고 다니니. 넌 그런 센스가 없어. 어머님,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마 제 남편이요? 어머님께 숨겨둔 다른 아들이라도 계신 줄 알았네요. 남편 옷장엔 온통 등산복밖에 없는 거 모르세요? 제가 옷 좀 사 입으라고 돈을 줘도 기어코 등산복만 사오는 사람이에요. 365일 히말라야 원정이라도 갈 사람 같다니까요. 내가 뭘 모르는구나. 우리 아들은 그런 걸 입어도 태가 나지 않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잖아. 옷걸이가 좋으니 뭘 입어도 멋있지. 근데 너는 키도 자그마한 애가 펑퍼짐한 운동복만 입고 있으니 꼭 어른 옷 빌려 입은 애 같다. 내가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쓴소리를 해주겠니? 다른 사람들은 다 뒤에서 비웃고 다닐 거다. 기가 막혔습니다.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른 사람들은 다 저보고 옷 잘 입는다고 칭찬해요. 그리고 남편이 키가 크고 잘생겼다니요. 저랑 키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벌써 배가 나와서 다들 40대로 보는 거려. 어머님이 자꾸 멋있다, 잘생겼다 하시니까 정말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관리를 안 하잖아요. 제가 더 답답합니다. 아이고, 얘는 제 남편 예쁘다고는 못할 망정 밉다고 흉을 보내. 그렇게 심보를 곱게 못 쓰니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적하고 당신의 기준에 저를 맞추려 했습니다. 마치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 만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죠.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새로 개업한 식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음식 맛있자네, 반찬이 부실하네, 투덜거리시던 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사장님이 음식 맛에 대해 묻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저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맛집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좀 입맛이 깐깐해서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 더 그런가 봐요. 아까 음식이 전체적으로 좀 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가게가 더 잘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는 마세요.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사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음식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니, 너 아까 짜다고 하지 않았니? 내 착각인가?
아이고, 아니면 말고, 아니라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정색까지 하니. 민망하게 남편 역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